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포스팅을 통해 진출한 한국과 일본 선수 중 계약 총액이 3천만 달러를 넘긴 선수는 7년 1억 5,500만 달러에 계약한 다나카 마사히로, 6년 6천만 달러에 계약한 다르비슈, 4년 5,600만 달러에 계약한 기쿠치 유세이, 6년 5,200만 달러에 계약한 마치자카 다이스케, 그리고 6년 3,600만 달러에 계약한 류현진입니다. 다시 평균 연봉 순위로 정리하면 다나카가 2,214만 달러로 1위, 기쿠치가 1,400만 달러로 2위, 다르비슈가 1,000만 달러로 3위, 그리고 마츠자카가 867만 달러, 류현진이 600만 달러 계약인데요. 메이저리그 통산 평균 자책점은 류현진이 807이닝 통산 2.95, 다르비슈가 1127이닝 통산 3.47, 다나카가 1054이닝 통산 3.74, 마츠자카가 970이닝 통산 4.45, 그리고 기쿠치가 208과 3분의 2이닝에서 통산 5.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쿠치는 오타니의 고등학교 선배인데요. 오타니는 기쿠치를 동경해 기쿠치의 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둘은 오타니가 2016년 시속 160km, 기쿠치가 2017년 시속 158km로 일본 프로야구 역대 최고 구속을 찍은 우완과 좌완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기쿠치는 메이저리그의 러브콜 대신 세이브 라이온스를, 오타니 역시 메이저리그 대신 니포넨 파이터스 입단을 선택합니다. 2018 시즌이 끝나고 진행된 기쿠치 포스팅에서는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는 승리한 팀이 시애틀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시애틀이 기쿠치에게 무려 4년 5,600만 달러를 썼다는 겁니다. 시애틀은 2018년 89승 73패로 2004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확실한 컨텐더 팀은 아니었는데요. 컨텐더 팀이 되기로 했다면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시애틀은 기쿠치 말고는 특별한 선수 영입을 하지 않습니다. 시애틀 메리너스는 오랫동안 닌텐도 미주법인 회장이 구단주였기 때문에 사사키 가즈히로, 스즈키 이치로, 조지마 겐지, 이와쿠마 히사시 등 무수한 일본 선수들이 거쳐갔는데요. 하지만 시애틀은 2017년에 구단주가 존 스탠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본 커넥션도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시애틀 디포토 단장은 컨텐딩과 리빌딩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이에 기쿠치가 컨텐딩과 리빌딩에 모두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사무라상급 투수와는 거리가 멀었던 기쿠치의 활약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기쿠치가 제2의 이가와 게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뉴욕 양키스는 2007년 보스턴이 마치자카 다이스케를 데려가자 이가와를 충동 구매했다가 낭패를 봅니다. 포스팅 비용으로 2,600만 달러, 5년 2천만 달러 계약으로 4,600만 달러가 들어간 이가와는 메이저리그 통산 2승 4패 6.66, 마이너 통산 36승 25패 3.83을 기록하고 계약 기간 5년을 꽉꽉 채우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2의 이가와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쿠치에 대한 우려는 적중하게 됩니다. 데뷔 시즌인 2019년 기쿠치는 32경기에 선발로 나서 규정 이닝에 아웃카운트 하나 모자란 161과 3분의 2이닝을 던지지만 6승 11패 5.46에 그칩니다. 특히 문제는 피홈런이었는데요. 32경기에서 36개의 홈런을 맞고 기록한 9이닝당 2.00개의 피홈런은 160이닝 이상 66명의 투수 중 최악의 기록으로 9이닝당 0.84개인 류현진과 비교하면 무려 1.16개 차이였습니다. 기쿠치가 기록한 평균 자책점 5.46은 160이닝 이상 66명 중 65위, FIP 5.71은 66위 최하위였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기쿠치는 변화를 시도합니다. 2019년 평균 92.5마일로 일본에서의 평균 구속과 같았던 기쿠치는 오프시즌 동안 시애틀 근교에 있는 드라이브 라인에서 훈련하며 메카닉을 수정하고 더 짧은 팔스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지난해 평균 구속은 무려 2.5마일이 증가한 95.0마일이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40이닝 이상 던진 좌완 중 95.5마일인 오클랜드 헤수스 루사르도, 95.1마일인 샌디에고 블레이크 스넬에 이어 좌완 3위에 해당되는 기록으로 4위는 94.2마일인 훌리오 우리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쿠치는 메이저리그 좌완 선발 중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구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기쿠치는 빠른 커터를 장착하는데요. 2019년 86마일 슬라이더와 75마일 커브, 그리고 스플리터를 던졌던 기쿠치는 커브를 포기하는 대신 92마일 커터를 장착합니다. 그렇다면 기쿠치의 성적은 좋아졌을까요? 기쿠치는 9경기에서 2승 4패, 5.17에 그침으로써 2019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2년 연속 5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합니다. 기쿠치는 9경기 중 3경기가 6이닝 이상을 1실점 이하로 막아낸 경기, 그리고 9경기 중 3경기가 5회도 넘기지 못하고 5실점을 한 경기일 정도로 기복이 심했고, 잘 던지다가도 급작스럽게 무너지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습니다. 재밌는 건 시애틀에는 기쿠치에게 구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투수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건데요. 바로 좌완 마르코 곤잘레스입니다. 2017년 7월 타일러 오니를 주고 곤잘레스를 세인트루이스에서 데려올 때까지만 해도 옵션이 바닥난 느린 공의 좌완 곤잘레스가 시애틀의 에이스가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러나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88.2마일로 기쿠치보다 6.8마일이 낮으며 40이닝 이상 111명 중 106위인 곤잘레스는 11경기에서 7승 2패, 3.10을 기록하고 9이닝당 0.90개의 볼넷이 0.89개인 카일 핸드릭스에 이은 메이저리그 2위, 탈삼진 볼넷 비율 9.14가 8.00인 마에다와 핸드릭스를 제친 메이저리그 1위가 됩니다. 더 놀라운 건 공이 가장 느린 투수 중 한 명인 곤잘레스가 브랜든 우드러프, 트레버 바우어, 잭 윌러, 루카스 지올리토, 제이콥 디그롬, 랜스 린, 쉐인 비버 등을 제치고 패스트볼 구종 가치에서 메이저리그 1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곤잘레스가 기쿠치에게 바보야, 문제는 로케이션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속을 끌어올린 기쿠치의 접근법은 잘못된 걸까요? 지난해 기쿠치는 타자들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공을 스윙했을 때 23.9%의 헛스윙률을 기록하는데요. 이는 디그롬, 지올리토, 슈어저, 우드러프, 루이스 카스티오, 게리콜 등에 이은 메이저리그 9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끌어올리고 커터를 장착한 효과가 확실히 있었던 겁니다. 또한 기쿠치는 지난해 9경기에서 3피 홈런, 9이닝당 0.57개의 피홈런으로 2019년 2.0개 기록을 4분의 1로 줄이고 9이닝당 탈삼진을 6.5개에서 9.0개로 늘립니다. 이에 기쿠치는 평균 자책점은 5.17로 40이닝 이상 111명 중 91위였지만 FIP는 3.30으로 111명 중 25위였습니다. FIP 3.30은 3.00인 마에다, 3.01인 류현진과 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9이닝당 0.6홈런, 9.03진의 기쿠치와 9이닝당 0.8홈런, 9.73진 류현진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볼넷이었는데요. 류현진이 2019년 1.2개에서 오른 2.3개의 9이닝당 볼넷을 내준 반면 기쿠치의 9이닝당 볼넷은 3.8개였습니다. 특히 스트레이트 볼넷이 류현진은 17개 중 하나인 반면 기쿠치의 경우 20개 중 6개라는 점은 류현진의 볼넷이 타자와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내준 것들인 반면 기쿠치는 급작스런 제구 안조가 찾아와 허무하게 내준 게 많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쿠치는 시애틀과 독특한 형태의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올 시즌이 끝나면 시애틀은 4년 6,600만 달러 옵션 사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팀 옵션이 4년짜리인 건 처음 보는데요. 만약 시애틀이 이를 받아들이면 기쿠치는 7년 1억 900만 달러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시애틀이 이를 거절하면 기쿠치는 내년 1,30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을 보장받아 4년 5,600만 달러 계약이 되는 겁니다. 기쿠치가 지난해 찾아낸 희망이 진짜인지는 단축 시즌이 아닌 올해 증명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기쿠치는 이가와의 뒤를 잇는 실패작이 될까요? 아니면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는 첫 번째 일본인 좌완선발이 될까요?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